지금 보고 있는 곳은 충청남도 서산에 있는 보원사지입니다. 예전에는 가야사 또는 가야산사, 조선 후기에는 강당사라는 그런 이름으로도 불렸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원사지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백제의 미소로 많이 알려진 바로 서산 마의 삼존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 보원사지에서 백제불상이 출토되어서 이 보원사조 백제 때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굴 조사 결과에서도 백제 때 창건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유적이나 유물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보원사의 내력을 알 수 있는 여러 기록이 전하고 있는데요. 늦어도 신라 말기에는 창건이 되어서 중요 사찰로 법등을 유지하고 있었고, 고려 시대에는 광종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시 유력한 승려였던 법인국사 탐문이라는 스님이 주석을 하면서 중창불사를 주도를 했고 크게 번성했던 사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법인국사 탐문은 당시 수도였던 개경으로 올라갔다가 말년이 되면서 바로 이 보원사로 하산을 하는데요. 하산하면서 아주 크게 중창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당시 광종은 법인국사 탐문이 보원사에 머물고 있을 때 많은 토지와 노비를 내렸다고도 합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이 지역에 아주 큰 중심적인 사찰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발굴 조사에서도 고려 시대 때 크게 중창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유적과 유물이 상당량 출토가 되어서 보원사의 고려 시대의 역사를 유적 유물이 그대로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 들어와서 억불 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도 보원사는 폐사되지 않았던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억불 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상당한 사찰들이 폐사되거나 또는 퇴락하는데 이 보원사는 법등을 그대로 유지를 했던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조선 후기에도 상당히 큰 사찰이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보원사가 서서히 퇴락하면서 18세기 때에는 폐사된 걸로 그리고 다시는 중창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폐사지로 남게 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오늘날까지 사찰이 남아 있었다면 충청남도에 아주 큰 사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곡사, 수덕사 이런 사찰들이 있는데 아마 오늘날 이런 사찰들보다 더 크진 사찰이 아니었을까, 더 큰 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사지 일대 우리나라 문화유산 중에서도 비교적 내구성이 강한 돌로 만들어진 단간지주, 5층 석탑, 그리고 법인국사 탑문의 승탑과 탑비 이러한 석조 문화유산이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현재 보원사지 단간지주는 경내로 들어가는 입구 진입 공간에 해당되는 곳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보원사는 경내가 단간지주를 지나서 작은 개울을 건너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아주 독특한 가람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와 유사한 사찰이 공주 마곡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의 진입 공간과 중심 공간이 냇가, 천으로 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바 세계와 불가의 세계가 개울로 구분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가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원사지 단간지주는 사찰로 들어가는 입구에 배치되어 있어서 사찰의 어떤 경계랄지 또는 사찰의 위상을 표시하는 기능도 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개의 단간 지주는 지주부가 아주 잘 남아 있는데요. 기단은 결실된 상태입니다. 현재 모습은 새롭게 기단을 재현해 놓은 모습인데요. 원래는 두 지주 사이에 간대석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주 하단부의 치석수법으로 봐서 통신신라 시대 건립된 익산의 미륵사지나 또는 금산사 단간지주처럼 원래는 아주 정연한 그런 사각형 기단이 마련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간대석이 두 지주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간대석 아래에는 작은 잡석들을 깔아서 받침으로 이렇게 삼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간대석 상면에 보시면
이 중에 원자와 원공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지름이 한 30cm 정도 되고요. 깊이가 14cm 정도 되는데 당시 단간지주 사이에 있었던 단간을 견고하게 지탱하기 위해서 이 간대석이 마련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간대석 상면에 있는 원자와 원공의 시공 수법을 보고 이 단간의 재료를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주부가 아주 동일한 치석 수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맞붙은 두 개의 돌 조각을 가운데를 잘라 놓은 듯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죠. 지주부를 자세히 보면 전후면과 외곽면, 바깥면에 일정한 너비의 어떤 너비대를 둘렸는데요. 이걸 윤곽대라고 합니다. 현재 한 13cm 정도 되는데 이런 윤곽대를 돌려서 장식을 가하고 있습니다. 단간지주는 특별하게 장식을 가할 수 있는 요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윤곽대나 또는 도들대를 활용해서 장식을 가합니다. 그런데 이 윤곽대가 지주의 어떤 전체적인 좌우 너비에 비해서 상당히 넓게 마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바깥면 한가운데에 이조의 반원형으로 도들대를 세로로 추가 장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장식적인 그런 단간지주를 만들기 위해서 석공이 노력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단간지주 외곽면과 가운데에 별도의 기교 있는 장식을 가한 지주들이 일반적으로 통일신라 시대 때 많이 만들어집니다. 상당 부분 통일신라 시대의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부 꼭대기를 보면 안쪽 면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유려한 그런 호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원형의 4분의 1에 해당된다고 해서 4분원이라고도 하는데 이와 같이 반원형으로 호선을 그리도록 이렇게 치석을 했죠. 그냥 직각으로 반듯하게 치석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호선으로 치석을 했다는 것은 장식적인 기교를 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호선의 가운데를 보면 1단에 굴곡을 두었습니다. 상당히 어떤 기교 있고 장식적인 어떤 의장을 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 안쪽면을 보면 안쪽면 꼭대기에 간구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간구의 한 깊이가 10cm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사각형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주 안쪽면 가운데 정도에 또 사각형으로 간공을 시공을 했죠. 이 간구와 간공에 간을 연결해서 바로 한 가운데에서는 단간을 견고하게 고정하도록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공을 보면 상면이 같이 경사지게 치석이 되어 있죠. 이것은 간을 위쪽에서 끼워서 발이나 아니면 다른 도구를 활용해서 눌러서 간을 고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보원사지 단간지주는 전체적으로 강면을 고르게 다듬었고 아주 정연하고 세련된 그런 치석 수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부는 너비와 폭이 전체 높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날렵한 인상을 주고 있죠. 세련된 인상을 준다는 겁니다. 또 그런 것을 세장한 인상이라고 하는데 전체 높이에 비해서 좌우 너비가 좁으면 암만 해도 날씬하면서 높게 보이기 때문에 날렵하거나 또는 세장한 그런 인상을 주게 돼 있죠. 현재 기단이 결실되기는 했지만 정연한 어떤 결구 수법으로 원래는 마련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보원사가 법인국자 탐문이 하사한 시기를 전후해서 가람의 규모가 크게 확장한 걸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단간지주는 경내에 있는 5층 석탑이나 그리고 바로 동편에 위치한 석조 등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건립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 단간지주와 관련해서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보원사의 법인국사 고승탑이 975년 직후에 건립됐는데 그리고 탑비가 978년에 건립되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탑비의 비문을 김정언이 차냈는데 그 탑비문의 내용에 보원사에 서 있었던 단간과 단간지주와 관련된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법당을 중정에 세우고 범패를 그 위에 걸어두었고 바람에 흔들리고 태양에 빛나면서 휘날렸다. 뭐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운데에 법당, 옛날에는 당간지주를 법당이라고도 호칭을 했는데요. 법당을 한가운데 세우고 그 꼭대기에 범패를 달았다는 거죠. 그 꼭대기에 달린 깃발 형태의 어떤 장엄물이 바람에 휘날렸다. 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러한 기록으로 봐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에도 당간지주가 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져 있었고 그 꼭대기에 아주 화려한 그런 장엄물들이 걸려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걸로 봐서 당간지주가 법인국사 탐문이 살아있을 때, 생존할 때, 또 이 보원사를 중심으로 활동할 때 건립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서 현재 남아있는 이 보원사의 대부분의 석조물들이 비슷한 시기에 건립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보원사지 당간지주는 고려시대 때의 수도가 있었던 개경 지역에 있었던 사찰들의 당간지주들과도 친연성을 일부 보이고 있고요. 또 상당히 잘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러 관련 기록에 보면 이 보원사의 많은 석조물들을 당시 국가에서 직접 파견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왕실에서 파견한 국공이 설계 시공한 것으로 치석한 것으로 이렇게 비문에 또 나와 있고 많은 사실들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로 봐서 이 보원사지에 있는 석조물들의 대부분이 당시 중앙정부에 소속된 장인들이 파견돼서 설계와 시공을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당간지주도 그러할 개연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고려시대 당간지주는 통일신라시대 당간지주의 어떤 조형기법이나 양식을 계승해서 제작한 그런 당간지주도 있고, 고려화된, 다시 말해서 통일신라시대의 요소는 거의 없고 고려화된 그런 당간지주도 많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원사지 당간지주는 통일신라시대 당간지주의 기법도 남아있고 고려시대 당간지주의 기법도 함께 혼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고려화된 고려적인 그런 당간지주가 많이 건립되는데, 이 보원사지 당간지주는 고려시대에 건립된 당간지주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신라시대의 당간지주의 조형 기법과 양식을 함의하고 있는 당간지주라는 점에서 시대가 바뀌었지만 어떤 문화의 계승과 연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그리고 미술사적 가치가 높은 당간지주이다. 이렇게 가치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